두 아들, 오부. 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아이의 부모님은 항상 새벽에 들어와. 그렇지? 그런데 사건 당일 아이가 울기 시작한 것은 그 작가지망생이 목격한 가면 쓴 사람들이 들어간 직후였어. 그전엔 당연히 부모님들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 한 가지 가설이 세워지지. 작가가 목격한 가면 쓴 사람이 아이의 부모님이었고, 가면을 쓴 채로 집에 들어간 후에 평소처럼 아이를 학대했다. 그리고 분노한 자식에게 살해당했다. 이해되지? 예,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허점이 있어. 과연 아이들의 부모는 가면을 써가면서까지 집으로 들어가야 됐을까? 어차피 자기 집이라 목격자가 있어도 별탈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과연 10살 난 아이한테 다 큰 성인이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 등 뒤에서 급습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그렇네요. 신형사는 강형사의 추리에 감탄했지만 정작 강형사는 착잡한 마음에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대체 뭐지? 괴성한 가면 쓴 사람의 침입과 아이의 학대, 그리고 살인. 대체 뭘까? 머리를 쥐어싸며 고뇌하는 강형사를 보고 신형사가 진정하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급하게 생각하시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강형사와 신형사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차는 어느새 서에 도착해 있었고, 두 형사는 차에서 내려 수사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수사실에선 몇 명의 형사들이 강수에게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어내지 못한 듯했다. 강형사와 신형사는 그들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실로 들어갔고 겁에 질려있는 강수 앞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형사는 말을 꺼냈다. 안녕? 이름이 뭐니? 강형사의 물음에도 강수는 묵묵부답이었다. 얘야, 여기에 왜 온 줄은 알고 있니? 강형사가 다시 물었지만 강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강형사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을 재촉했다. 애야, 뭔가 말 좀 해봐. 그래야 우리가 부모님을 죽인 사람을 찾아내지. 그것들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뜬금없이 강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강형사와 신형사는 속으로 드디어 강수가 입을 열었다고 궤재를 불렀지만 곧이어 강수가 말한 내용이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곤 다시 되물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그럼 누구였는데? 강형사의 물음에 강수는 잠깐의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곧이어 침묵을 깨며 이상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여기들이었어요. 전 제 몸을 지킨 거라고요. 강수는 이 말과 함께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형사와 신형사 모두 당황해할 때 다행히 밖에 있던 형사들이 구급차를 불러준 덕에 강수는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강형사와 신형사는 마음을 추스르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수사실에서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강형사와 신형사는 몸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두 형사는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책상에 앉아 잠깐 쉬는 중에야 동료 형사들로부터 강수가 살인 용의자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 강수의 지문밖에 없었고
집 현관문이나 창문에 누군가가 억지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 더군다나 강수가 발견됐을 때는 피해자들의 혈흔이 잔뜩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이건 외부인의 짓이 아니야. 모든 증거들이 강수가 범인이라고 증명해주고 있잖아. 흉기, 지문, 혈흔까지. 모든 상황이 강수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강수가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한 말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다. 요괴들이었다. 대체 뭘까? 고민하는 강 형사에게 신 형사가 한 가지 대답을 내놓았다. 아이가 자신이 한 짓을 보고 나서 정신이 돌아버려 헛것을 본 게 아닐까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부모를 죽였으니까. 신 형사의 대답에 강 형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리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었다. 과연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그렇게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